들릴 때 들림만 있고 보실 때 보이심만 있고 만져질 때 만져짐만 있는데 거기는 순간적으로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연기법 작용이 드러나죠?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 건데 딱 이 소리만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 소리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연기법적으로 사고하려면은 두 손바닥이 이렇게 마주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이제 어긋난 거지 않습니까? 이거 이 순간과 이 순간에는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연기법적으로 드러나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이 순간이 뭐예요? 이 손뼉 마주치는 들림이 있을 때는 들림이 있다라고 하는 들림이 있을 때라고 하는 때가 뭐예요? 지금 전로님은 그 때가 상당히 길게 보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 때는 시간이 아닌 길이도 없는 그런 때예요. 그 다음에 그런 들림이라고 하는, 들림이 있을 때 들림이 있다고 하는 들림이라는 그 경험은 바로 내용으로 규정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벌써 전로님 말 속에는 들림이 있을 때는 들림이 있다는 것도 벌써 어떤 이런 시간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자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되지 않지만 마치 내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학교에서 배우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런 가령 이름도 기억이 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경험도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을 때 그런 경험에 의해서 어떤 그런 자각이 있게 돼요. 예를 들면은 바람이 있을 때 물결이 그렇다. 사실은 바람이 있을 때 물결이 그렇다는 것은 그런 경험은 없어요. 응? 그런 경험은 없지만은 바로 어떤 요런 지금 이 순간에 요런 경험들에 의해서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의 연기라고 하는 그렇게 작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는 한데 우리 실제 경험에는 지금 이 순간이 나도 없고 지금 이 순간에 나가 어떻게 경험되나요? 실제 경험에는 봐요. 우리 경험에는 내가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봐요. 뭐가 소리가 있으면 들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들으려고 저렇게 들으려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되지는 게 아니죠. 바로 이런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느끼짐도 봐요. 우리가 몸이라는 것도 눈이 떠지니까 마치 몸이 이렇다는 거지.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눈 감고 어두운 상황에서는 도대체 몸이라는 것이 경험돼요. 수많은 이런 느끼짐 저런 느끼짐 이런 것들이 경험되는 거지. 이 몸이라는 이런 윤곽은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마치 그렇게 경험되는 것 같은 거지. 우리는 팔의 경험이다 이런 경험은 없어요. 실제 경험에 보임이라는 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에 의해서 생각이 그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이에요. 팔의 경험은 뭐예요? 지금 뭔가 느껴지고 느낌도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이 나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만약 태어날 때부터 본 사람이면 이런 팔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이런 느껴짐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팔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래도 팔이라는 이미지는 떠오르지 않겠지요. 왜 그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것은 요렇게 느껴짐이라고 하는 여러함을 팔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구나. 그럼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야, 한번 만져봐. 네 팔을 요 팔을 가지고 요 팔에다 만져봐. 요게 네 왼쪽 팔이야. 이게 네 오른쪽 팔이야. 그러니까 지금 네 오른쪽 팔이 네 왼쪽 팔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만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봐요. 우리는 당연히 요걸 만진다고 생각하겠지요? 봉사들은 한 번도 이 팔을 본 적이 없어요. 이미지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아, 요렇게 느껴짐. 요수 요렇게 느껴짐이고, 요렇게 느껴지면, 요렇게 느껴지면 요걸 오른팔이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봐요. 은연중에 우리는 자꾸 자기가 인식된 이 내용을 가지고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인식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임이 있을 때 보임만 있어요. 보임이 있을 때 보임이 있다는 이 말은, 그 때라는 말은 바로 조건생멸이고 찰나생멸이어서 그 보임이라는 것은 규정될 수 없는 그러함이.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보임이다, 이렇게 보여라는 것은 뭐예요? 수많은 이렇게 일어났을 때의 어떤 뭔가 막막해서 수 없는 느낌이 일어났을 때 요것이 마치 어떤 내용적으로 인식되는 것 같은 이걸 착각해서 요걸 보이는 내용이고 요게 지금 보이는 거야. 요렇게 보이는 요걸 보임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관념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론님의 말 속에는 바로 그러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임이 있을 때는 보임만 있고라는 말은, 보임이라는 말은 표현의 말이고 상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경험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이 그런 수 없는 눈이 아니라 눈도 그러함이고, 자, 일어나면은 그것이 뭔가 색깔과 모양으로 인식되고, 응? 그런데 이것을 무지가 있을 때는 착각이지만 무지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인식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들에 의해서 결국에 이제 이 인식 내용대로라고 할 수 없다라는 자각과,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실제 경험이 어떻다라고 하는 자각과 실제 경험이 어떻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이 일어나게 돼요. 왜?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그 경험이 매 순간 다르기 때문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에서 나타나는 언어들, 그림들, 이걸 다 이전으로 돌리면 전부 다 0과 1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깨달은 사람이라 이면은 그러면 상 이전에 0일 0일 이걸 본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뭐예요? 상 이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로 그러함의 드러남. 자, 그러함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가 그런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는 게 상이라면서요. 그 상. 자, 그것을 내용대로라고 하는 규정, 이걸 규정된 것, 이걸 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은 착각이다 이런 말이. 규정이 없으면 상이라 그러지 않아요. 응? 그래서 규정이 없으면 뭐라고 그러냐? 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법성 그래요. 규정이 있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 법상 그래요. 응? 자, 그래서 사실은 상에다가 법을 붙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 그래요. 규정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그렇지만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 그래요. 법성 그래요. 그래서 규정이 그냥 규정이 없는,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를 상이라 그러지 않아요. 성이라 그러지. 이름도 달라요. 그래서. 응? 자, 그거는 봐요. 분리된 게 아니고 이전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분리될 수도 없고 요게 있으니 요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요것이 그냥 드러남일 뿐이에요. 응? 자, 그 경험에 의해서,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응?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왜 그래요? 지금 철로님은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라는 것은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철로님은 지금까지 익숙한 자기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실의 경험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해라는 것은,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이해고, 이해라는 생각이고, 그런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닌 관념인 거고, 깨달음이라는 이해는 일어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지금 전로님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그래서 의보고사가 관점이란 말에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것은 그 이해로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령 깨달음이라는 경험 상태, 도라는 경험 상태, 관점의 전환이라는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경험 실제 사실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의보고사가 이야기해요. 관점의 전환이 아니라 관점 없음이다라고. 도란 관점 없음이지 관점의 전환이 아니.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이해가 하는 게 아니라 관점 없음이라는 경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해예요. 하는 이해가 아니라. 그런데 전로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의 자기 경험을 통한 어떤 개념, 이해로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요. 자, 그런 이해는 전부 다 사실에서 나온, 사실의 경험에서 나온, 실제 경험에 나온 게 아니라 전부 다 현상 경험에서 나온 현상에 대한 이해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깨닫는 사람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나 횡단보도 건널 때 초록불 때 건너지 않습니까? 그럼 깨닫는 사람의 관점은 저것이 초록불이 아닌데 아니지만 규정함이 없습니다. 초록불이 아님 규정이 없는데 초록불로 보이고 실제로 초록불로 보이기 때문에 건너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규정 없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초록불 보이기 때문에 건너는 이 차이입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은 저것이 초록불이 할지라도 초록불로 실제로 초록불이로 현상적으로 보일지라도 저것은 초록불이라는 착각이야 라는 규정 없이 초록불이 아니야 라는 규정 없이 임에도 초록불이 아님에도 저건 초록불이라는 실제적으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건너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규정을 안함이 없이 그거 없이 그냥 단순히 현상적으로 보이니까 그냥 착각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건너는 것입니까? 말이 도대체 막 혼동돼 있어가지고. 근데 두 번째 더 깨어있으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로님의 말은 도대체 혼란스러워서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의보고사가 이야기할게요. 이 깨달은 사람은 초록불이다. 초록불이 없어요. 응? 초록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응? 그냥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보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아요. 서양 사람은 저걸 초록불이라 그러고 저것은 건너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산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과 어울려 사니까 그 따라서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방금 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제 내가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초록불이란 규정이 없어요. 초록불도 없어요. 초록이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이제 일반 중생은 이제 일반 중생은 뭐예요? 저게 초록불이에요. 초록불에 그러니까 규정이 깨달은 있고. 사람은 저게 초록불이 보였을 때 저건 초록불이라는 규정 없이 그냥 현상적으로 초록불처럼 보이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렇게 중생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맞춰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일종의. 그게 이제 실제로는 규정이 없는 거죠. 초록불이라는 규정이 없는 거죠. 맞춘다는 규정도 없어요. 네, 어쨌든 초록불이라는 규정이 저건 초록불이 아니다. 초록불 규정이 없이 라는 규정 없이 하지만 초록불로 보이기 때문에 현상이 감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는. 아니 초록불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뭐 초록이다 뭐 보인다 이런 것도 아니라 저람을 세상 사람들은 파란불이라 그러고 건너도 되는 불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저건 나한테는 초록불도 아니고 뭐 그런 어떤 뭣도 아닌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무지한 사람은 어때요? 저게 초록불이고. 그냥 초록불이라는 착각이 일어났지만 이제 초록불이 아님을 모르고 그냥 착각대로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착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대화에서 전로님의 대화가 그러함이었던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니 그때는 그게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가 그때 초록불 얘기를 꺼낸 것은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글에서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감각적으로 들어온 경험은 모두 다 착각 경험이다.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제가 모두 착각 경험입니다. 근데 교사님께서는 착각 경험에서 벗어나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감각적으로 들어온 것은 착각이 없어요. 착각 경험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들어온 것은 감각의 경험은 뭐가 들어온 것도 아니지만 감각의 경험은 착각이 없어요. 아니 우리 눈에 그냥 초록불을 뭘 뿌리지 않습니까? 그게 착각 경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착각은 보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응? 착각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인다는 상태가 착각이에요. 응?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착각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경험에 대한 착각이에요. 그런데 자꾸 감각으로 들어온 것은 착각이다? 자, 감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냥 경험이면은, 즉, 착각은 경험되는 게 아니라 경험에 대한 경험이라는 그 상태가 착각이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착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응? 들어오는 것은 착각이다, 사실이다가 없어요. 응? 그런 경험에는. 응?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무기다라고 그래요. 응? 자, 그냥 보임이라는 이 경험 상태가 지금 보이는 내용대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상태는 그냥 착각이에요. 그냥 응? 착각인 거예요. 착각은 말 그대로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응? 실제로 일어났다면 착각이라고 그러지 않죠. 착각은 일어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은 뭐가 실제가 아닌데 뭐가 일어났겠어요. 근데 자꾸 착각을 일어났다라고 말을 표현해 그런 거지. 착각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이라는 것은 봐요. 새끼줄이 뱀으로 보였다고 해서 뱀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면은 그러면 착각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뱀으로 보인다고 해서 뱀이 아니라 그런 착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뱀으로 보인 게 실제라고 한다면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뱀이라는 것은 착각이지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감각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러면은 감각은 착각 없이 했는데 감각되고 난 다음에 착각이 있다라고 이러면 또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아까 그거는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자, 왜 자꾸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오해해버리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오해해버리고 다 자기의 개념 틀로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가 뭐라고 그래요? 시작할 때 그냥 들리는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해야지. 지금 드는 소리가 들리니까 드는 생각으로 규정하지 말라고. 그럼 그냥 다 자기 생각 노름일 뿐이라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입증이라고 그 점검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계속해서 전로님은 자기 개념의 틀로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해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해했다는 걸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철로님의 개념으로서의 이해이기 때문에 거기는 경험 실제와 맞지 않는, 즉 모순되는 얘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로님은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 정말 개념이 아니라 그런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쓴다 하더라도 결국
돌고 돌아서 오해되지 않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되어져요. 전체 낙천은. 말은 사람마다 쓰는 용어가 다를 수 있어요. 왜? 가령 미국 사람은 미국에 쓰는 용어로서 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또 그리고 우리의 경험도 봐요. 선불교 용어 다르고 이빠사나 용어 다르고 용어 달라요. 그러나 우리 경험 실제라고 하는 데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용어는 달라도 그 용어들로서 표현되는 그 말들의 낙천은 다르지 않아요. 바른 이해가 있다면. 다를 수가 없죠. 그 경험을 이야기한 건데. 자, 용어를 어떻게 쓰든 무슨 말을 쓰든 전체적인 맥락에서 뭘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은 말 하나하나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드러나고 오히려 개념대로 규정된 걸로 드러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론님은 그렇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당연하지. 왜냐? 전론님의 생각으로의 이해는 우보고사의 말을 바로 이해했다. 또는 부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의 이해니까. 왜?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그 이해로서는 다르지 않으니까 우보고사 이렇게 말하면은 요 말이 또 전론님한테는 전론님의 그 개념과 그걸로서 또 규정돼서 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다들 그러냐고. 그런데 사실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들이 전부 자기 개념으로 다시 해석돼서 이해되고 되니까. 맞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틀리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바로 그런 혼란 속에 있어요, 저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영리법적으로 되는지 그 설명. 자, 그런데 봐요. 전로님은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보의사가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전로님은 우보의사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전부 전로님의 개념과 그 개념의 틀로서 해석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 어떤 개념의 틀로도 말고 지금 이 순간 들리는 그대로는 그 경험이었을 때 일어나는 자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보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전로님의 개념의 틀을 두고서는 전로님은 그 한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보의사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전부 전로님의 개념으로 해석된 그런 것이 들린다는 경험이지 우보의사의 말이 말 그대로 들리는 경험이 아니에요. 자, 어떤 글도 전부 다 전로님의 그 개념으로 해석된 보임이지 그 글 그대로의 경험이 아니에요. 이 점이 먼저 점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로님은 지금 아마 우보의사를 비롯해서 이 카페 도반들이 왜 내가 올린 글에 대해서 왜 이해하던 들이지? 라고 싶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바로 전로님은 자기 개념의 틀에 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보의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보의사가 왜 알아차림과 깨어있음과 같은 거냐? 왜?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깨어있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띠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색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마음생김이라고 하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른 이해가 있을 때 그러함인 거고, 그 말을 제각각 자기 개념적 이해로서 규정한다면은, 그건 다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로님이 어떤 자기의 개념적인 규정이 없었고 그렇게 말할 때는 그렇습니다라고 그러지만은 전로님의 개념적인 틀 속에서 규정이 있는 경험 상태면 아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게 보인다면 그렇다 그래요. 우보의사는 전로님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이나 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각이 있어 할 때는 좋은 일이다 그래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또는 뭔가 그런 점이 보인다 하면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는 게 전론님에 대한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후보자가 그 댓글에도 그런 말이 한마디 있었죠. 그 점부터 먼저 점검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마 전론님이 자기 경험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사실은 수없는 이해가 있기도 했고, 아, 그래. 어떻게 보면은, 아, 이러함이야라고 깨달음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도 있을 거고, 또 다시 들은 회의, 의심도 있을 거고, 아마 어떻게 보면 그러함이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인가라는 것도 받아봤을 수도 있어요. 응? 자, 어디에 가면은 전론님은 아마 인가 받을 수 있어요. 응? 그러나 전론님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의심이 일어나고 또 뭔가 분명치 않고 그러니까 또 새로 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과 같은 그런 걸로 반복된다고 하면 그러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바로 자기의 경험에 있어서 내 개념의 틀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가, 그로 인해서 규정된 해석된 경험인가 아니면 정말 맨 경험, 자, 우보사의 소리가 우보사의 소리 그대로 들림인가, 자, 글의 보임 그대로인가 아니면 그 글에 대한 내가 내 개념으로 지금까지 경험으로 해석된 그런 경험인가, 그 점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두 개가 혼동되지 않는, 그냥 들리면 들림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 내용은 인식 내용대로 알아지는, 그래서 그 인식 내용으로 지금 들림의 규정함이 없는 그러한 경험이면은 전론님 또한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문득 깨달음과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러함이 경험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 못한 것은 계속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 이해를 어떻게 보면은 다듬으려고 하는 그러함으로 인해서 끝없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도 없어요. 어쨌든 규정 없이 초록불을